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김세희 대표의 녹취록 그리고 이진호의 녹취록 과연 AI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토끼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팬들이 저에게 토끼짱님 영상을 좀 보라고 했는데 제가 안 보다가 저와 친한 언론사 대표가 교수님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라고 해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드디어 이진호의 AI가 장난질이다라는 거, 조작이라는 거를 이 토끼장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물론 그쪽 조회수가 4만입니다. 근데 토끼장님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너는 이게 아니더라도 나한테 잡히게 돼 있어. 너는 대법원을 건드려? 네가 대법원 위야? 그리고 강경위랑 같이 잡아줄 테니까 서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이진호 씨, 토끼짱이 이야기한 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로 이진호는 카라큘라 구제역처럼 감옥행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은 음성 분석을 통해서 이진호가 몇 년형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검증을 하기 전에 이진호가 자료를 조작하는 동기가 있어야겠죠. 범행 동기가 있어야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앞서 김수현은 대중들 앞에서 여러 번 번복을 했습니다. 김세론과 사귄 적 없다, 7억을 독촉한 적이 없다, 이런 발언들은 확실히 대중들이 생각할 때 내용 증명은 그럼 왜 보내나, 사귄 적 없다고 했으면서 사귀긴 사귄 거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론이 아주 박살이 나 있는데요. 반면 김수현은 광고 계약도 많고 디즈니 플러스와도 작업한 작품들도 있어서 모든 걸 잃는 수준이 아니라 입고 있는 옷까지도 내다 팔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범행 동기입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크나큰 위기에서 저질러야 되는 범행은 바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김수현의 번복을 알아버렸으니까 대국민 사기극에 성공을 해야지만 모든 것을 잃지 않고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위기에서 허우적거리고 범행을 저질러야 하는 것은 김수현인데 이진호가 허우적거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냥 엄청나게 필사적인데요. 이진호가 김수현이고 김수현이 곧 이진호다, 이런 느낌으로 김수현보다 더 필사적으로 가세현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수현, 이진호 이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몸이니까 유족과 가세현을 이기기 위해서 필사적이다 라고 결론을 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동기는 정해졌고 대국민 사기극을 이제 파헤쳐 봅시다. 이 대국민 사기극에는 세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 바로 언론, 변호사, 그리고 이진호입니다. 대국민 사기극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역할이 주어지는데 이진호는 허위사실을 제작하고 언론은 허위사실을 여과 없이 배포만 하고 변호사 유튜버들은 그 허위사실에 권위를 입혀줍니다. 내가 변호사라서 법리를 잘 아는데 김소련의 유족들은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이진호가 만든 허위사실에 권위를 부여해서 유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되게 나쁜 놈들이에요. 60년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이런 서민들을 상대로 겁박하고 자릿세 뜯어먹는 그런 깡패들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재개발 지역 서민들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던 그런 철거 깡패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반면에 주둥이에 걸레라도 물은 것 마냥 쌍욕을 입에 달고 사는 김세희 대표는 깡패처럼 말은 하지만 행동은 또 약자 편에서 싸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죠. 아무튼 이 대국민 사기극의 주된 목표는 이렇게 퍼블릭 쉐이밍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민재판, 마녀재판 이런 거죠. 김세론과 그 유족들의 명예 그리고 인간성을 박탈하는 가짜 자료를 만들어서 이진호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 기자들이 그것을 필터 없이 배포하고 변호사 유튜버들이 나와서 이진호의 편을 들고 헛소리를 하면 죄다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놔버리면은 반대 여론은 약해지면서 나중에 유족들이 뭐라고 해도 대중들은 외면하겠죠. 그렇게 여론이 기울게 되면은 25% 룰에 의거해서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유족들이 법적으로 맞서지 못하게 120억 소송을 걸고 정관 변호사를 통해서 규제 포획을 시도하고 규제 포획에 성공하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서 김세론과 그 유족은 가해자, 김수현은 피해자가 되는 엔딩으로 귀결되는 대국민 사기극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소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종결이 된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버닝썬 사건에서 두들겨 맞아서 경찰에 항의했던 김상교 씨는 몇 년간 고생을 했어도 이렇다 할 보상도 없이 이제는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렸잖아요. 다 이런 겁니다. 김세론 씨 사건도 마찬가지죠. 김세론과 그 유족들만 피해를 보는 걸로 종결을 하면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에게서
관심이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 장작을 넣었던 게 가세현인데, 가세현 측에서 김세론 녹취를 가져오면서 다시 한번 이걸 점화를 시켰죠. 가세현 측에서 공개한 녹취가 AI 짜집기다 뭐다 말이 많은데, 가세현 측이 제공한 녹취의 진위 여부는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게 딥보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유족 측이 무고죄로 김수현을 고소했다는 점이고, 새로운 키워드인 미역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무고죄처럼 무서운 죄목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은 디지털 포렌식에서 뭔가 매우 험한 것이 나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세현이 녹취록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좀 들여다보면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평소 김세희 대표가 싫어했던 사람들이 모두 출연을 하고 있어요. 정말 무슨 짝이라도 한 것 같은, 조작한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런 것이죠. 가세현은 왜 이렇게 티나는 조작질을 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진호를 미러링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진호는 김세론 씨의 육성을 조작한 녹취를 토대로 김세론 씨가 임신을 했었다, 미국 남편이 있었다, 김수현 씨 이후로도 남친이 여러 명 있었다 등등 제보를 빙자해서 허위 사실을 많이 유포했습니다. 가짜 자료 위에다가 가짜 자료를 올리고 계속해서 살을 붙여 나갔습니다. 이진호는 지금까지 허위 사실을 날조해서 녹취록이다, 주변인들의 증언이다라는 식으로 영상을 올려왔는데, 이진호 역시 가세현처럼 딥보이스로 만든 김세론 음성으로 가짜 녹취록을 만들어 왔습니다. 가세현이 그냥 이진호를 미러링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진호의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합성이 실패를 해가지고 파형이 막 깨져 있는 그런 음성들도 있었고요. 이진호가 공개한 녹취록은 김세론이 아니라는 근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보시죠. 너 언제 들어오니? 너 11날 들어오지? 13일에 들어가니까 14일 도착이요. 그건 왜 이렇게 오래 했니, 너? 남자친구 뉴욕 살아요. 남자친구 뉴욕 살아요. 남자친구에서 남 사이에 들리는 이 잡음들을 캐치하셨을까요? 남 사이에 들리는 이 잡음은 김세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출력에 오류가 생겨서 음성 합성에 작은 버그가 생겼고, 그래서 기계음이 들리는 거예요. 남자친구 뉴욕 살아요. 남자친구 통화 중에 송수신이 안 좋아서 노이즈가 생긴 것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송수신 불량으로 인한 노이즈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김세론 씨는 무엇보다도 MG 사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이한 인토네이션이 있고, 고를 구로 발음하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라이브도 필터 같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나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약간 조금 무서워서 못했어요. 이진호의 녹취록은 90% 이상 김세론 씨의 녹취, 그 다음에 대역 등등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만든 가짜 녹취록이라는 거죠. 그냥 헤어진 건 헤어진 대로 하고 그런 것만 도와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같이 봤을 때도 이미 헤어진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남자친구 있는 것도 말하고 다 말해가지고 헤어지고. 근데 이거 라이브도 필터 같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나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약간 조금 무서워서 못했어요. 이진호의 녹취록을 들어보면은요, 김세론 씨의 특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제가 인스타는 비번 바꾸는 상태고 카톡만 탈퇴해놓고 그냥 있거든요. 근데 이거 라이브도 필터 같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나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약간 조금 무서워서 못했어요. 남자친구 뉴욕 살아요. 음성을 합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오류가 생겼고, 인토네이션도 다르고, 김세론 특유의 말버릇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이진호가 김세론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의 녹취는 주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진호가 자료라고 내놓은 것들은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능 문제가 심각해요. 이진호의 녹취가 조작이 아니라고 해도 증거 능력이 없는 자료들입니다. 이진호가 올렸던 그런 모든 자료들이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은 메타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유튜브에서는 영상이나 이미지든 뭐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식으로 해도 100%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는 자료들이 전부예요. 예전에 카라큘라 역시 녹취록을 조작한 것이 들통이 나서 나락을 가게 됐는데, 카라큘라의 경우에는 본인이 전혀 손대지 않은 원본을 공개하겠다고 본인이 확언을 했었기 때문에 카라큘라의 거짓말을 밝혀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이 카라큘라의 거짓말을 밝혀냈을 때 텔레그램에서 엄청 공유가 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카라큘라가 봤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수현은 김수현대로 가고 가세현은 가세현대로 가면은 이진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진호에게 남은 것은 하나뿐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공방만 하면서 민사로 120억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등등 이런 소소한 싸움을 했었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감옥에 가야 끝이 나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진호가 김세론의 음성을 조작한 것은 100% 사실이에요. 그런 걸 또 언론들은 여과 없이 받아쓰고 커뮤마다 알바들 돌리고 변호사 유튜버들은 유족들 상대로 깡패짓이나 하고 있는데 미역이라는 새로운 키워드와 함께 무고라는 무서운 범죄를 거론하면서 유족 측은 이진호도 아닌 김수현을 고소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진호가 어떤 허위 자료를 업로드를 해도 반박 이외에는 유족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이진호를 미러링 하듯이 주작티가 철철 넘쳐나는 녹취를 가세현이 공개를 했고 마치 김세희 대표가 빙의된 듯한 김세론 씨의 목소리와 매우 비슷한 어떤 여성이 쌍욕을 하면서 무쌍을 찍어버렸습니다. 제가 하면서 찍은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부짓하는 사진이요. 근데 진짜 대박도나인 게 지랑 잔 아이돌 미역 냄새가 나서 핸드폰에 미역을 저장했다고 그걸 또 나한테 보여주는 거죠. 향량만 됐으면 저 진짜 다 까발렸어요. 너 근데 걔랑 성인되고 한 거냐? 그 새끼랑 처음 한 게 중2 겨울방학 때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이진호를 미러링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진호가 대중을 호도해왔고 많은 사람들을 속였으며 여러 연예인들을 죽였다. 이거를 가세현이 직접 시연을 한 거죠. 이진호는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중국으로 도망가면은 잡으러 가지도 못하니까 구속을 시켜야 돼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유족 측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새로운 키워드인 미역과 함께 유족 측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성으로 변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서 뭔가 진짜 험한 게 나오긴 나왔나 봐요. 김수현을 거의 범죄자로 보는 듯한 그런 내용들로 보입니다. 괜히 김수현한테 함부로 한 거 아니냐 그런 여론도 있었는데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진호는 김세론 음성을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계속해서 받아쓰기를 해오면서 유족들을 계속해서 괴롭혀왔습니다. 그리고 커뮤에서는 댓글 알바로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변호사 유튜버들은 허위사실에 권위를 입혀주는 그런 쓰레기 짓을 엄청나게 해오고 있었죠.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족들이 정말 완전 코너에 몰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세현이 녹취를 올리면서 무고로 고소를 했고요. 무고죄의 경우에는 고의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입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가수에서 수사를 해줘야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반박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강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졌고 가세현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진호랑 굉장히 동일한 방식으로 음성을 조작을 했어요. 일단 내용만 보면은 가세현에서 녹취록이라고 올려놓은 그 내용만 보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진호는 거의 코너에 몰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으로 가버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진호는 구속수사를 해야 됩니다. 김세론 씨는 희생자죠. 물론 김수현 씨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김수현 씨에게는 멸망과 거짓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대중들에게 거짓 보도를 낼 수밖에 없었겠죠. 멸망을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구조와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세론 씨는 어떤 선택에 놓여져 있었을까요? 연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극심한 고통과 죽음이라는 선택 앞에서 그녀는 고통을 버틸 수가 없어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죽음이 차라리 편안할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옥상에서 뛰어내린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김세론 씨는 그런 공포보다는 이진호가 올린 영상들이 더 무섭고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이진호는 절대 징역 5년 이하는 안 됩니다. 최소 7년에 동종범죄 가중까지 합쳐가지고 10년은 살아야 돼요. 이렇게나 많은 증거, 이렇게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무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수현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외통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서 멸망과 거짓말이라는 선택지 앞에서는 저라도 김수현 씨처럼 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해봤자 죽은 사람이 돌아오진 않잖아요. 그리고 김세론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이진호라는 악마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원통함 때문에 아직 천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김세론 씨를 위해서 댓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끼장 채널은 공익을 위해 진실을 말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